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세입니다. 고양이는 물기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무는 걸까요? 흔하게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의 손이나 손가락을 고양이에게 장난감처럼 활용한다는 겁니다. 고양이가 물 때 코를 쳐라, 고양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코를 밀어라,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양이가 물어요 시리즈 2탄, 고양이가 왜 무는지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고양이는 왜 물까요? 아니, 고양이는 물기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무는 걸까요? 고양이는요, 보호자와 노는 동안 가볍게 손을 깨물어서 주의를 돌리려고 할 수 있지만은요, 진심으로 피나게 아프게 물기도 합니다. 가볍게 물든 진심으로 세게 물든 두 경우 모두 반드시 교정이 필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랑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고양이랑 놀 때 고양이가 여러분의 손을 왜 무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왜 물까요? 여러 집사분들이 흔하게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요, 고양이와 놀이를 하는 중에 조금 더 고양이의 흥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혹은 조금 더 스킨십을 즐기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손이나 손가락을 고양이에게 장난감처럼 활용한다는 겁니다. 고양이가 어릴 때는요, 그것이 단지 즐거운 유흥이고 즐거운 놀이일 수도 있지만은요, 고양이가 크고 힘이 세진다면은요, 여러분의 손에 상처가 심하게 나기 시작할 겁니다. 제 손처럼요, 정말 손이 걸레짝이 되는 수도 생기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손을요, 장난감처럼 활용을 하셨다면은요, 그동안 집사님들은 고양이에게 여러분의 손은 물어도 좋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은 사냥의 대상이니 물고 뜯고 씹으며 놀아도 좋다, 이러한 메시지를 지금까지 계속 가르쳐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고양이는요, 집사의 손이 물어도 괜찮은 거라면은 다른 모든 의사소통을 할 때도요, 여러분의 손을 물게 되는 것입니다. 놀자고 물고, 반갑다고 물고, 쳐다봐 달라고 물고, 배고프다고 물고, 새벽에도 놀아달라고 배고프다고 물어버리는 겁니다. 고양이 입장에서 여러분을 무는 방법은요, 아주 효과적으로 집사의 반응과 관심을 얻고 장난감이나 먹이를 획득하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학습해버린 겁니다. 즉, 고양이가 무는 것을 통해 여러분을 훈련시킨 거죠. 이는 마치 서커스에서요, 채찍을 휘둘러서 곰을 훈련시키듯이 채찍을 휘둘러서 곰을 일어서게 하고 채찍을 휘둘러서 곰이 공을 굴리게 만드는 이런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고양이가 이빨을 사용함으로써 또 여러분을 물어서 물을 획득하고 밥을 획득하고 놀이를 획득하고 본인의 외로움을 해소하는 수단을 획득해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키우는 고양이에게 훈련받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러한 물기 행동을 교정하고 싶거나 예방하고 싶으시다면요, 앞으로 모든 놀이 행동에 손을 사용하는 것을 전적으로 금하셔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담요나 수건 같은 걸로 손을 감싸고 놀아준 행위도 일체 다 포함이 됩니다. 즉, 손을 사용하는 모든 놀이 행동은 금지가 되는 겁니다. 모든 고양이와 놀이 활동에는요, 반드시 오뎅꽃이나 낚싯대 같은 거리를 두는 상호 교감 장난감을 사용해서만 놀아주셔야 하고요, 집사의 손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유형의 장난감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요, 집사의 손을 놀이의 도구 혹은 장난감으로 인지해서 무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작은 장난감을 사용해 놀아주시는 것도 그만두셔야 되는데요, 혼자 놀라고 작은 쥐 같은 장난감 많이들 주시잖아요. 혹은 작은 인형 같은 거요. 이러한 작은 물건들은요, 고양이가 물고 다니거나 아니면 사냥 훈련을 연습하기 아주 좋은 장난감이긴 한데요, 본인이 물 수 있는 이런 작은 장난감과 여러분의 손끝을 구분하지 못하여 여러분의 손가락을 장난감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장난감 사용도 금하셔야만 합니다. 움직이는 여러분의 손과 발은요, 집안에서 놀고자 하는 고양이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자극원이기도 합니다. 즉, 집안에서 움직이는 건 여러분의 손과 발밖에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들은 악착같이 쫓아다니면서 물러갈 수도 있어요. 놀이로요, 유흥으로요, 사냥 연습으로요. 즉, 고양이가요, 너무 무료한 상태고 충분한 사냥 연습을 못했고 충분한 사냥 놀이를 못하며 충분하게 운동을 못한 답답한 상태라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움직이는 손과 발을 유희의 대상으로 삼고 쫓아다니면서 물려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무는 행동은요, 보호자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중단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무는 경우도 있어요. 주의를 끄는 거죠, 본인한테요. 컴퓨터를 하고 있거나 누워서 TV를 보고 있거나 책을 보고 있을 때 와서 무는 건 그런 행동이에요. 그만하고 날 좀 쳐다봐달라, 그만하고 나랑 좀 놀아달라, 그만하고 나랑 놀자, 이런 의사표현 수단이기도 합니다. 쓰다듬는 중에 고양이가 문다면은요,
더 이상 주인의 손길이 달갑지 않기 때문에 중단해달라는 의사 표현입니다. 패팅 어그레션이라고 하는데요. 쓰다듬다 보면 고양이가 확 물어버리는 경우 있거든요. 역시 고양이의 정상 공격성이고 그만 만져라 이제 귀찮다 이런 표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갑자기 와서 문다면은요, 소파에 앉아서 편안하게 TV 보고 있는 집사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물어서 비키게 한 다음에 본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일종의 영역 본능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먹이를 먹고 싶을 때, 목마를 때, 놀고 싶을 때, 관심 받고 싶을 때 물어서 의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고양이의 무는 행동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요,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어떠한 물리적인 자극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한 신체적인 체벌은요, 고양이를 매우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고양이가 방어적인 반응으로 무는 경우에 해당된다면요, 고양이가 스스로를 위협받는다는 공포심만 더 초래할 따름입니다. 이런 경우 공격성이 훨씬 더 증대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고양이는 그 이후에는 더욱더 방어적으로 심하게 공격을 하게 될 겁니다. 놀이를 하는 동안 고양이가 손을 문다면은요, 그 놀이를 즉시 중단하고 무심하게 다른 데로 가버리셔야만 합니다. 즉 모든 놀이는 끝이야. 네가 나를 물었기 때문에, 아니면 네 이빨이 내 손에 닿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든 놀이 활동은 끝이야. 이러고 다른 데로 가버리셔야 돼. 이런 의미로요. 무는 행위 자체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한 20분 정도나 30분 정도 경과 후에 주의가 충분히 환기됐다 치면은요, 그 이후에 다시 적절한 거리를 두는 방법으로 놀아주기 시작합니다. 고양이가 놀이를 원하거나 먹이를 먹기 위해서 물 때는요, 거기에 따른 적절한 보상 활동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즉 문다고 먹이를 주고 문다고 놀아주고 이런 행위를 일단 중단을 하셔야만 됩니다. 다른 데 가 계시거나 아니면 다른 활동을 통해서 주의를 전환시킨 뒤에 고양이가 물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먹이를 주고 고양이가 집사를 괴롭히지 않을 때 놀아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었다는 사실과 즉시적으로 주는 밥이나 놀이 같은 보상 활동을 절대로 연관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 번 물었는데 먹이가 나오고 한 번 물었는데 놀아줬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계속 물게 되거든요, 얘들은요. 만약 고양이가 무시하기 힘들 정도로 세게 문다면은요, 급하게 손을 빼내는 것보다는요, 고양이 쪽으로 반대로 부드럽게 밀어서 손을 빼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냥 당겨버리면 고양이가 사냥물이 달아난다는 느낌을 가져서 더 세게 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고양이를 더 자극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손을 부드럽게 고양이 쪽으로 밀면 손을 빼낼 때는요, 아야, 안 돼, 아파, 이런 정확한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일정한 톤으로 얘기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 큰 소리로 얘를 놀래키는 게 아니고 일정한 톤으로 반복적으로 말을 함으로써 안 좋은 행동임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즉, 이 단어 이후에는 자리를 무심하게 일어나서 다른 데로 가버리시는 겁니다. 즉, 물었다는 것과 아야나 아파라는 단어와 일어나서 딴 데로 가버리는 것을 동일시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많은 집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상식 중에 하나가요, 고양이가 물 때 코를 쳐라, 고양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코를 밀어라,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것은 어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를 훈육할 때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코를 앞발로 탁 쳐가지고 밀어내는 행동을 보고 배운 사람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와 같은 어미 고양이가 애기 고양이한테 하는 훈육 방법은요, 코를 밀어낸과 동시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특이한 발성법과, 즉 고양이만의 특이한 소리 언어와 행동 언어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냥 코를 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언어 형태이고요. 우리가 코를 치는 행동은 사실 무의미한 체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해도 못하고요. 우리가 코를 밀거나 코를 치면요, 오히려 공포심과 반발심만 일으킬 뿐입니다. 별로 결과가 좋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러한 체벌들은요, 큰 소리를 내거나 밀치거나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아니면 가둬두거나 혹은 때리거나 이런 종류의 모든 종류의 체벌은요, 당장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모든 공포심은 현재 안 좋은 행동을 멈추게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요, 다른 더 큰 행동학적 문제를 야기할 뿐이고 집사의 신뢰를 완전히 깨트리며 결과적으로는 더 심하게 집사를 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고양이가 집사를 도대체 왜 무는지,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을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공격성의 상황별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